요즘 과일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사과도 비싸고요. 토마토도 비싸고요. 토마토도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조그만한 통에 넣어놓고 뭐 8,000원, 9,000원씩 하더라고요. 오늘이 24년도 4월 15일입니다. 오늘 제가 살구밭에 봤습니다. 살구 품종은 이게 사냥 사먹어요. 수확 시기는 6월달에 넘어서야답니다. 6월 초수 넘어가야 됩니다. 원래는 작년보다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 6월 10일은 충분히 넘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일값이 제가 이제 다녀봤을 때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경산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냉해 피해가 없었습니다. 서리가 안 왔죠. 그래서 생산량은 작년보다는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복숭아도 지금 냉해가 안 왔기 때문에, 서리가 안 왔기 때문에 냉해 피해가 없고요. 그럼 과일값이 좀 안정되려고 하면은 남부 지방 기준 잡으면은 이제 우리가 살구가 나왔을 때는 과일값이 안정이 안 돼요. 살구가 빨리 나왔어요. 뭐 B360 나오고 이럴 때는요. 그런데 이제 살구하고 복숭아하고 자두하고 같이 나오면은 이제 과일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때 시기가 6월 한 20일 이쪽 정도 됩니다. 작년 기준 잡으면은 6월 한 15일쯤 되면 많이 나왔거든요. 올해는 지금 기후가 한 일주일 가량 늦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조량하고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 요번 주도 오늘도 비 오고 내일도 흐리고요. 또 며칠 지나면은 토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또 한 3, 4일 또 날씨가 흐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게 늦어집니다. 혹시 이제 과일 농사 짓는 분들 있죠? 농민들이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날씨가 안 좋았어도 고생 많이 하고요. 특히 날씨가 안 좋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균들이 발생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균들이 발생을 많이 하게 되면은 또 특히 비가 많이 올 때 습기 때는 뭐 탄저라든지 곰팡이 같은 거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갈라지는 게 있죠.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런 걸 좀 그나마 좀 줄이려고 같으면은 그 완숙된 퇴비를 이어줘야지 그런 걸 또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고 혹시 이제 묘목을 새로 심어가지고 농사 새로 심는 분들은 반드시 그 농 같은데 나무를 심을 때는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가 요즘은 농 같은데도 농문 잘 안 짓고 밭농사 짓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땅들은 이미 밭농사가 아니고 벼농사에 적합한 토양이기 때문에요. 대부분 땅들이 점질 토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땅들은 반드시 성토를 농로보다 한 1m 한 20까지 높여 가지고요. 성토를 해가지고 밑에 암을 잡아 엮고 마사를 복숭아 심다 같으면 황토하고 돌하고 섞인 마사 있거든요. 그런 거 한 20차, 30차 여가지고요. 최소한. 그래가지고 묘목을 쉽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비가 많이 올 때라든지 그럴 때도 배수가 잘 되고요. 유공간까지 까면 더 좋습니다. 20m, 폭이 20m 같으면 유공간 뭐 2개 깔면 돼요. 그 양쪽으로 4m, 4m 띄우면은 12m 남거든요. 12m가 6m, 6m 하면 딱 그 세고랑 나옵니다. 유공 깔아서 가지고 하시면 농사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복숭아 탄저라든지 곰팡이 이런 데 좀 줄일 수도 있고요. 배수가 잘 되면 균들의 발생을 훨씬 적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 같으면은 오늘 4월 12일인데요. 이미 뭐 경산 지역은 거의 아마 방제 작업은 1차는 다 끝났고요. 이번 주에 또 2차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고요. 들어가시는데 방제 작업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진딧물도 어차피 들어가야 되고요. 노린지도 들어가야 되고요. 순나방도 들어가야 되고요. 살충제 같은 것도 좀 들어가야 됩니다.
나방 종류도 지금 움직이거든요. 낮 기온이 벌써 어제 같은 거 27도, 28도, 서울 같은 데 30도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미 충들이 움직입니다. 그럼 살충제도 좀 쳐야 되고요. 깍지도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좀 빨리 움직일 것 같아요. 기후가 갑자기 더워지기 때문에요. 깍지도 소독해야 돼요. 깍지벌레는 제가 한번 말씀해 드렸지만, 스물단 말이에요. 기계유제 1, 2대 해가지고 해보시면은 좀 도움 될 겁니다. 그렇다고 기계유를 너무 많이 하면은 나무한테 안 좋기 때문에 적당하게 해가지고 해주면 좋습니다. 토양이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항상 많이 합니다. 다른 이야기 하면서 항상 토양이를 복합적으로 이야기 하거든요. 토양에 완수가 안 된 퇴비가 열면 이시가 무조건 높아요. 이시가 높으면 토양에 내가 아무리 좋은 미량요소를 뿌려도 미량요소 흡수가 안 돼요. 미량요소 흡수가 안 되면은 품질 좋은 과일 생산 불가능합니다. 당도를 못 올려요. 특히 마그네슘 이런 거 흡수 안 돼요. 마그네슘도 흡수 잘 안 되고 칼슘, 칼륨, 몰리브덴 여러 가지 미량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흡수가 안 됩니다. 질소 이산가리는 대부분 밭들이 부족한 밭들이 잘 없어요. 농민분들이 다들 질소 이산가리는 늘 많이 뿌립니다. 항상 퇴비에도 질소 들어있고요. 비료도 질소 이산가리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질소 이산가리 부족한 밭은 잘 없어요. 제가 다져보면 유기질이 부족하고요. 미량요소들이 좀 부족하고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하여튼 결국에는 날씨가 좀 나중에 수확철 좀 돼 가지고요 한 5월달이라도 일조량이 좀 많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에 일조량이 많아주면은 그나마 그래도 생산량이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5월달에도 비가 많이 오면은 열매는 많이 왔거든요. 많이 왔는데 5월달에 비가 계속 많이 와버리면 6월달에 열매 수확할 때 품질 좋은 열매 생산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비가 좀 많이 와도 배수가 굉장히 잘 되고 이런 땅들은 그나마 배수 안 되는 땅보다는 품질 좋은 과일 생산에 도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항상 토양이 배수 잘 되는 땅을 말씀해 드리죠. 또 배수 잘 되는 땅도 보시면 어떤 땅들은 또 유기질이 부족한 땅도 있거든요. 너무 잘 되는 땅들은 유기질 관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유기질 관리는 가을에하고 봄에하고 유박 같은 거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pH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는 pH가 자두밭에 와가지고 복숭아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숭아 같은 경우 pH가 한 6.5에서 6.7이 좋거든요. pH가 7이 넘어가고 pH가 5점 얼마 되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미량 요소를 주도 흡수를 안 해야 돼요. 그만큼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토양 검사를 하라는 겁니다. 토양 검사를 안 하고 농사 짓는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품종의 복숭아를 경매장에 갖고 가잖아요. 갖고 왔는데 누구는 경매가가 만약에 4kg에 7만원, 8만원 나오는데 누구는 4kg에 만원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7배, 8배 차이 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같은 품종입니다. 토양이 안 되면은 과일이 당도가 안 올라가요. 토양이 뭐냐면은 pH도 맞아야 되고요. 질소이산가리도 성분이 맞아야 되고 미량요소도 맞아야 되고 그 나무에 맞게요. 전기전도 이시도 맞아야 되고요. 물도 잘 주셔야 되고 물도 어떤 분들은 낮에 막 줘요. 낮에 물 주면 안 돼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더울 때는 낮에는 쉽니다. 지금 또 생육활동은 사실은 오늘 햇빛이 안 나, 햇빛 나고 이러면은 오전에 생육활동을 더 많이 합니다. 밤에는 햇빛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요즘 같은 6시 되면 해가 뜨거든요. 그때 되면은 생육가 밤에 쉬고 생육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영양분을 빨아먹어야 되거든요. 빨아먹어야지 비대도 식이면서 이제 시간을 지금은 이제 당도를 올리는 건 아니지만 1차 비대죠. 그럼 나중 되면 이제 경액기 때 시도 생기고요. 그 요일이 되면은 2차 비대기 되면서 당도도 같이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물이 필요한 시간대가 아침입니다. 아침. 물 주는 시간은 아침에 늦어도, 요즘 같은 경우도 늦어도 7시 전에 주면 좋습니다. 물을 낮에 주는 거하고 아침에 주는 거하고 과일 품질 좋은 과일 생산하는데 차이가 월등히 차이 납니다. 농사는 완전히 과학입니다. 과학. 농사를 과학적으로 짓는 분하고 그냥 대충 짓는 분하고는 거의 매출액 차이가 100배 차이 나요. 100배. 어떤 분들은 천평에 진짜 잘 짓는 분들은 1억까지 나오신 분도 있고요. 보통 좀 잘 짓는 분들은 천평에 뭐 3차 수만원 짓는 분도 좀 많아요. 다녀보면 5천만 짓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농사를 과학적으로 안 짓는 분들은 배수 안 되고 퇴비 완수가 안 되는 막 잡아넣고 그러면은 거의 특히 장마철에는 열매 수확하는 게 천평에 10원도 못 건지는 분이 있어요. 열매 한 개도 못 따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자하고 곰팡이하고 다 버리거든요. 근데 같은 조건이라도 같은 시기에 7월달에 따더라도 배수가 잘 되고 그 다음에 토양 관리 완숙된 퇴비를 넣고 미량 요소 관리 잘하고 물 관리 잘하면은 평당 5만원 나와요. 5만원 5천만원이죠. 5천만원 소득 사는 사람하고 그냥 대충 주인 사면 10원도 못 사는 사람들이 차이는 뭐 100배만 차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5천배도 넘게 차이 나잖아요. 10원도 못 건진 사람하고요. 그러니까 농사 못 짓는 분들은 항상 이야기해요. 제가 진짜 밭을 수만 군데 다닙니다. 1년에 다니는 밭만 해도 10,000군데 넘어요. 하루에 30군데 다니면은 거의 10,000군데입니다. 오늘도 지금 아침에 저 농로 따라 쭉 지나가면 차 이쪽에서 저까지 한번 지나가잖아. 그죠? 한번 쑥 지나가 보면은 양쪽으로 지나가 보면은 뭐 밭 한 100군데를 지나가 봅니다. 제가 가면서도 그냥 안 지나갑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서 지나갑니다. 땅 뭐 성토된지도 보고 땅 꺼진지도 보고 다 나무 상태도 보고요. 깍지가 있는지도 보고 다 봅니다. 전제나는 것도 보고요. 농민들 고생하시니까 농사를 과학적으로 지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요즘 잘 되어 있습니다. 토양검사 잘 해줍니다. 비만 탓하지 마시고 농사를 과학적으로 지으면 좋겠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도 과학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사실은 작년에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수확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완수가 안 된 퇴비를 넣으신 분들 있죠. 그리고 비료 관리를 좀 잘 못하신 분들, 토양 관리를 잘 못하신 분들은 작년에 사과를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과값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오늘 제가 살구밭에 와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살구도 지금 지금 적과하면 열매 쏟게 합니다. 살구는 오늘 보니까 전체적으로 썰이가 나가 냉해 피해는 없습니다. 열매가 제가 살구밭에도 한 10군데 다녀봤거든요. 다녀봤는데 전체적으로 원래 결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살구가 지금 핵과일 중에서는 수확이 제일 빠릅니다. 빨리 나오면 거의 남부지방에는 거의 5월달에 5월 하순에 나오죠. 요거는 이제 품종이 5월 하순 나올 품종이 아닙니다. B360은 한 5월 하순 되면 나옵니다. 원래는 그때 딸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기준에 그래 수확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 힘내시고요. 또 우리 소비자분들도 이제 과일값은 아마 6월 한 20일쯤 가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좀 안정이 될 겁니다. 그때는 뭐 살구도 나오고 자두도 나오고 복숭아도 나오고, 복숭아는 뭐 이제 지역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신비도 그때도 막 쏟아지고요. 신선도 이미 나와 있었고요. 뭐 서광도 나와 있고요.
살구는 이제 사냥 사모 같은 경우는 거의 끝물이겠고요. 하코드도 지역 따라서 나오는 데도 있고요. 그 자두 같은 경우는 대석 자두들이 나오죠. 대석 자두 나오고, 대석 이제 끝나면 6월 하순 되면은 정상도 나오고요. 그때 되면 이제 과일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분들도, 국민분들도 이제 과일값이 그때 되면 조금 지금보다는 좀 많이 안정될 겁니다. 농사가 잘 돼야지 또 우리 또 소비자분들도 과일도 좀 편하게 사 먹을 수 있습니다.